안녕하세요. 절야광 할머니입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76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거든요.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곰팡이 때문에 생긴 폐렴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그 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벽지 뒤쪽이 온통 곰팡이였거든요. 장마철 습도를 제대로 관리 안 하셨던 거예요. 병원비만 42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장마 끝나자마자 곰팡이 때문에 응급실 가신 분들의 충격적인 실화를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직접 겪은 충격 사례 1번입니다. 우리 아파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장마철 내내 창문을 잘 안 여셨대요.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면서 벽지 뒤쪽에 곰팡이가 번식한 거예요. 처음엔 기침만 하시더니 3주 만에 고열과 호흡곤란이 와서 119에 신고했거든요. 응급실에서 곰팡이 알레르기성 폐렴 진단 받으셨어요. 병원비 42만원에 2주간 입원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알게 된 충격 사례 2번입니다. 근처 동네에 사시는 72세 할머니 이야기예요.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비 아까워서 몇 달을 그냥 두셨대요. 그런데 화장실 천장에 검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샤워할 때마다 곰팡이 포자를 마시게 된 거죠. 기관지염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곰팡이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 35만원에 환풍기 교체 비용까지 합치니까 총 60만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전기요금도 안 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친구분이 겪은 충격 사례 3번입니다.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69세 할머니가 침실 습도를 전혀 신경 안 쓰셨대요. 에어컨도 아껴서 거의 안 틀고 제습기도 전기요금 때문에 안 샀대요. 그런데 8월 초부터 침실 장롱 뒤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옷에도 곰팡이가 슬더라고요. 매일 밤 그 곰팡이 포자를 마시면서 주무셨던 거죠. 한 달 후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져서 밤마다 기침을 하시게 됐어요.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곰팡이 알레르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매달 병원비 15만원씩 나간다고 하세요. 두 번째, 할머니가 우리 또래를 위해 정리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습도 관리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실수 첫 번째, 장마 끝나자마자 안심하고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벽지 뒤쪽이나 가구 뒤쪽에 이미 습기가 차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장마 끝나고 2주간이 곰팡이가 가장 빨리 번식하는 시기거든요. 특히 우리 또래는 곰팡이에 더 민감해서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3배나 높아요.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실수 두 번째, 전기요금 아끼려고 제습기나 에어컨을 아예 안 쓰는 것입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어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습도 조절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제습기 한 달 전기요금 2만원인데 곰팡이 때문에 병원 한 번 가면 30만원이 넘게 나와요. 결국 습도 관리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비싸요. 위험한 실수 세 번째, 습도계 없이 대충 습도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습도 60%와 80%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습도 60% 이하에서는 곰팡이가 거의 번식을 안 하는데 70% 넘어가면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습도계 하나만 있으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위험한 실수 네 번째,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해도 습도 관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벽지 뒤쪽이나 가구 뒤쪽에는 엄청나게 번식한 상태예요. 이때 습도만 빨리 잡아주면 더 이상 번식을 안 하는데 미루시다가 곰팡이 제거 업체를 부르게 되면 최소 50만원은 나와요. 위험한 실수 5번째, 화장실이나 부엌 습도를 별도로 관리 안 하는 것입니다. 거실 습도가 좋다고 해서 화장실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화장실은 샤워 때문에 습도가 90%까지 올라가고 부엌도 요리할 때 습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이 두 곳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세 번째, 이제 할머니가 안전하면서도 진짜 효과 있는 무료 습도 관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추천 무료 방법. 첫 번째, 신문지와 숯을 이용한 천연 제습법입니다. 신문지를 국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 놓아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여요. 숯도 아주 좋은 천연 제습제예요. 화분용 숯을 사서 천 주머니에 넣고 장롱이나 싱크대 아래쪽에 두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할머니 추천 무료 방법. 두 번째, 소금과 쌀을 이용한 습도 조절법입니다.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습한 곳에 두시면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여요. 쌀도 아주 좋은 천연 제습제예요. 헌 양말에 쌀을 넣고 입구를 묶어서 신발장이나 옷장에 넣어두세요.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줘요. 할머니 추천 무료 방법. 세 번째, 올바른 환기법으로 습도 50%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저녁 6시에서 8시 이렇게 하루 2번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맞바람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앞쪽 창문과 뒤쪽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공기가 시원하게 통하도록 해주세요. 30분만 해도 실내 습도가 10에서 15% 떨어져요. 할머니 추천 무료 방법. 네 번째, 선풍기를 이용한 스마트 습도 관리법입니다. 습한 곳에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특히 가구 뒤쪽이나 벽 모서리처럼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선풍기 바람을 보내주시면 습도가 빨리 내려가요. 하루 2에서 3시간만 틀어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할머니 추천 무료 방법. 다섯 번째, 화장실과 부엌 습도 완벽 관리법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화장실 문을 열어두시고 환풍기를 30분 이상 틀어주세요. 요리할 때는 후드를 반드시 틀고 요리 끝나고도 10분은 더 틀어두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쓴 후에는 찬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습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 또래 만성 질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습도 관리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곰팡이에 더 민감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곰팡이 감염 위험이 3배나 높아져요. 습도를 45에서 50%로 평소보다 더 낮게 유지해주세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런 습도 변화를 피해주세요. 제습기를 켤 때 약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려주시고 환기할 때도 창문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곰팡이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습도를 50% 이하로 반드시 유지하시고 곰팡이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습도가 너무 낮아도 관절이 아파요. 45에서 55% 정도로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급격한 습도 변화는 피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할머니가 직접 실험해본 습도 관리로 병원비까지 아끼는 비밀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비밀 기법. 첫 번째, 베이킹소다 활용 완벽 제습법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얕은 그릇에 담아서 습한 곳에 두시면 놀라운 제습 효과가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베이킹소다를 갈아주시면 돼요. 사용한 베이킹소다는 청소용으로 쓰시면 전혀 낭비가 없어요. 한 봉지로 6개월은 쓸 수 있어서 정말 경제적이에요. 할머니 비밀 기법. 두 번째, 양초를 이용한 자연 습도 조절법입니다. 향이 없는 양초를 습한 공간에서 1에서 2시간 켜두시면 촛불의 열기가 습기를 날려보내요. 특히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좁은 공간에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양초 받침을 쓰시고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끄세요. 할머니 비밀 기법. 세 번째, 커피 찌꺼기 활용 친환경 제습법입니다. 원두 커피 마신 후 찌꺼기를 햇볕에 말려서 천 주머니에 넣어두시면 훌륭한 제습제가 돼요. 냄새도 좋고 습도도 잡아주고 일석이조예요. 신발장이나 옷장에 넣어두시면 냄새까지 잡아줘서 정말 좋아요. 할머니 비밀 기법. 네 번째, 에어컨 없이 습도 조절하는 무료 비법입니다.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놓고 틀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를 조절해줘요. 너무 습하면 마른 수건을, 너무 건조하면 젖은 수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전기요금도 거의 안 들고 효과는 제습기 못지않아요. 할머니 비밀 기복 5번째, 식물을 이용한 천연 습도 조절법입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수분을 내뿜어서 자연적으로 50에서 60%를 유지해줘요.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좋아요. 6번째,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겸 만약 곰팡이 때문에 기침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우리 또래는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높아서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으면 119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심한 곰팡이는 중독 위험도 있거든요.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거나 눈이 빨갛게 되면서 가려우면 그 공간을 즉시 벗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세요. 그래도 증상이 안 나아지면 응급실로 가세요. 곰팡이 때문에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즉시 환기하시고 맑은 곳으로 나가세요. 심한 곰팡이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7번째, 9월까지 습도 관리로 건강하게 지내는 할머니만의 로드맵을 알려드릴 겸 8월 첫째 주에는 집 전체 습도를 체크해 보세요. 습도계로 각 방의 습도를 재서 70% 넘는 곳이 있으면 즉시 습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8월 둘째 주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 환기를 습관화하세요. 특히 화장실과 부엌은 하루에 3번 이상 환기해 주세요. 8월 셋째 주에는 천연 제습제들을 곳곳에 배치하세요. 신문지의 숯,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습도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8월 넷째 주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들을 점검하세요. 가구 뒤쪽, 벽 모서리, 화장실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9월부터는 이제 선선해지니까 자연 환기만으로도 습도 관리가 쉬워져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체크해 주세요. 8번째,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습도 관리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겸 자녀분들께 습도계 하나씩 선물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요즘 습도계가 10,000원도 안 해요. 각 방에 하나씩 두시고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댁 습도 관리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습도계 보는 걸 재미있어해요. 가족이 함께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습도 관리 정보를 공유하세요. 서로 도와가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만약 몸이 불편해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꼭 말씀드리세요. 습도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절대 혼자서 감당하시면 안 돼요. 9번째, 정보 지원으로 습도 관리하면서 전기요금 걱정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습기나 에어컨 전기요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에 맞으면 여름철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있어요. 낡은 환풍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거나 단열재를 무료로 시공해 줘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시니어 대상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이면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전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10번째,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우리 또래를 위해 정리한 생명을 지키는 습도 관리 핵심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릴 겸 생명 수칙 첫 번째, 습도는 반드시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60% 넘어가면 곰팡이 번식이 시작되고 70% 넘어가면 폐렴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생명 수칙 두 번째, 하루 2번 30분씩 환기는 반드시 하세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바깥 공기가 깨끗할 때 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생명 수칙 세 번째, 곰팡이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즉시 대처하세요. 냄새가 난다는 건 이미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 수칙
수칙 네 번째, 만성질환 있으시면 습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호흡기 질환 있으시면 곰팡이가 더 위험해요. 생명수칙 다섯 번째, 전기요금 아끼려다가 건강 해치지 마세요. 제습기 한 달 전기요금 2만 원이지만 병원비는 50만 원이 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우리 또래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중요했죠? 곰팡이 때문에 폐렴 걸리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할머니 마음이 정말 아파요. 특히 장마 끝나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습도 관리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할머니가 알려드린 무료 습도 관리법들 꼭 실천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에어컨 없이 밤잠 편안하게 자는 할머니 비법. 새벽 2시에 깨는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우리 또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